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비라는 거대한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과 같은데요. 이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열쇠로 원자력 발전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움직임은 바로 메타입니다. 최근 메타는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려 기간인 20년이죠. 2027년 6월부터 일리노이주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에서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1.1기가와트 어느 정도냐? 일반 가정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계약은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량의 해답을 원자력에서 찾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렇다면 메타는 수많은 에너지원 중에서도 왜 하필 원자력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답은 AI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탄소 배출은 없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번 메타 계약에 포함된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의 이야기는 매우 극적입니다. 이 발전소는 한때 재정난으로 2017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일리노이주 정부의 무탄소 배출 크레딧 프로그램, 즉 깨끗한 전기를 만드니 세금으로 지원해줄게라는 정책 덕분에 2027년까지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 2027년에 종료가 됩니다. 발전소로서는 또다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순간 마침 메타가 구원투수로 딱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 운영의 길을 열게 됐고 비로소 AI 시대가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메타의 행보 결코 혼자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 마치 원자력 쇼핑을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9월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손을 잡고 스리마일 섬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스리마일 섬은 과거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죠. 구글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 3곳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이미 지난해 SMR 개발사 카이로스 파워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역시 지난해 3월에는 펜실베니아주 서스퀘어나 원전으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AI 인프라 확장에 쏟아붓는 자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은 약 141조 원, 구글은 106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13조 원, 메타는 최대 약 91조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오픈 AI는 약 706조 원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 중이기도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확히 짚었듯 이 모든 빅테크와 원전의 제휴 배경에는 바로 AI 열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등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자라는 국제 공동 성명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체코에서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극적으로 취소되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원전 수출길에 놓였던 이 커다란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되면서 역사적인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원전 산업의 부활은 시장 전망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11.7%씩 성장하면서 그 규모가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는 건 곧 엄청난 전력 수요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더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는 원전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특히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매우 의미 있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205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무려 4배로 늘리겠다라고 공언하면서 규제 완화까지 시사를 해줬습니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건데요. 물론 미국 내에서 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도 남아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원전 시장의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을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까요? 월가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메타와의 이번 장기 계약으로 원전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울프 리서치는 목표 주가를 그래서 $350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 옆에 센트러스 에너지, 핵연료 농축 관련 세계 유일의 상장 기업이자 고농축 우라늄 생산 라이선스를 보유한 유일한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버코어 ISI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45를 제시했습니다. 우라늄 에너지, 원전의 핵심 원료이자 우라늄 채굴 및 개발 기업이기도 한데요. BMO 캐피털 마켓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가는 30% 이상은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7.75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한국과 일본이 원전 플랜트 및 설비 공급망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울 유력한 후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한국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최근 다시 돌아온 원전, 한국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부상을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사업에서 상당 지분을 확보할 잠재력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국내 KB증권 또한 한국 원전 산업이 주요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 등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혁명이 촉발한 에너지 지형의 대격변,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의 부흥이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 문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 등이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가 만들어갈 미래 사회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월렛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